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늘은 지난번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편에 이어서 실제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어떻게 하면은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이라고 하면은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상대방에게 말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파워포인트로 전달이 가능하다 하면은 굳이 발표를 할 필요도 없겠죠.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에도 발표를 염두에 두고서 구구절절하게 다 집어넣진 않아요. 내가 발표한 내용을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면은 아무리 내용이 좋고 꼼꼼하게 준비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상대방의 이해 속도에 맞춰가지고 발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사람들이 발표를 할 때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발음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발표를 듣는 사람들이 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 없는 목소리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발표를 합니다. 목소리만 크고 또렷해도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을 텐데 그 자신감 없는 목소리 때문에 결국 전달하고자 하는 걸 제대로 전달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듣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발음이나 표현 때문에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작은 목소리로 자신감 없이 웅얼거리면서 발표를 할 때 못 알아들을 확률이 훨씬 더 커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은 한국 사람들이 듣기에 영어가 굉장히 이어지고 약간 웅얼웅얼 하는 것 같고 이제 혀를 굴린다고 하죠. 그런 발음으로 들리긴 하지만 그렇게 혀를 굴려서 발음한다고 해서 더 잘 알아듣는 건 아니에요. 영어가 유창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혀를 굴리지 말아야 될 곳에서 굴리거나 아니면은 높낮이가 없는 데에서 높낮이를 만들거나 하면 오히려 더 알아듣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가 유창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차라리 내가 또박또박하게 잘 전달을 하겠다 하고서 발음하는 게 더 전달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상태에서 어떻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굳이 영어가 아니라 한국말로 발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을 청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지가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어 더불어서 발표자의 발표 속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표하는 사람이야 이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연습하면서 더 많이 익숙해졌을 거예요. 청중들은 우선 기본적으로 발표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를 거고요. 안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발표 자료는 처음 보는 거죠. 그런 고려를 안 한 채로 여러분들이 유창하게 빨리 발표를 이어나가게 되면은 청중들이 굉장히 쉽게 길을 잃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제 어떤 발표자들은 슬라이드 자료가 눈으로 훑어보는데 한 2분 정도 걸리게 만들어 놓고서는 그 발표 자료를 30초도 안 돼가지고 넘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청중들은 이제 그 발표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서 겨우겨우 따라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슬라이드가 딱 넘어가면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의 이해 속도를 고려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 발표를 듣는 동시에 슬라이드를 읽고 있다는 것을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의 발표 속도를 맞춰 나가시길 바라요. 제가 박사과정일 때 제가 발표했던 것보다 더 기억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랑 같이 일하던 석사과정의 중국 친구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한테 이제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잘 정리해가지고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동료도 한두 명한테 발표를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겠다고 발표 자리를 만든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발표하기 한두 시간 전부터 그 친구가 이제 안절부절 못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디가 아픈가 했더니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긴장해가지고 이게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발표라는 것이 대단한 것도 아니었고 교수님이랑 그다음에 동료들 몇 명한테 그냥 자기가 지금까지 한 연구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하는 수준이었어요. 그것도 저희가 일하던 그 연구실 내에서 엄청 긴장했지만 어쨌든 뭐 발표는 잘 끝냈고 뭐 질문에 답도 하고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사람들마다 이제 발표할 때 긴장하는 정도가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리고 같은 사람이라도 발표하는 자리 혹은 그 청중들의 사이즈에 따라서 그 발표의 긴장감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두 명한테 발표를 해도 아까 그 친구처럼 굉장히 긴장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100명 정도 모여서 마이크를 쓰게 될 때 그럴 때 긴장을 하기도 하죠. 근데 긴장이라는 것 자체가 발표할 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긴장 때문에 발표가 잘 안 될 가능성이 더 많죠. 보통은. 거기 앉아서 발표를 듣는 사람들도 발표자가 전달하는 그 공기의 무게를 느끼게 돼 있어요. 발표자가 긴장을 하면은 청중들도 따라서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발표를 하기 전에는
최대한 이완을 한 상태에서 긴장 없이 그 발표 장소에 가는 게 좋아요. 발표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긴장감은 떨어지고 그리고 그에 맞게 더 좋은 발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발표할 때 긴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다 하면은 발표 전에 소리를 내서 자연스럽게 발표하는 연습을 하시길 바래요. 많이. 사람이 굉장히 웃긴 게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이 준비된 상태에서도 옆에 있는 동료한테 발표하는 거랑 학회 같은 데 가가지고 큰 장소에서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거랑 그 긴장이 좀 다르죠. 그런데 이제 그때도 별거 없어요. 그냥 들어가기 전에 뭐 큰일 아니다, 별거 아니다, 그냥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고서 들어가신 다음에 마음 편하게 발표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준비를 했고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내가 잘 설명을 해줄게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서 발표를 하게 되면은 별로 긴장될 것도 없고 떨릴 것도 없어요. 발표를 하면서 가장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 봤자 발표를 하다가 좀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질문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잘 못하거나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뭐 큰일 아닙니다. 내 인생의 흑역사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작 남들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학회에서 발표를 하게 되면은 슬라이드는 잘 나오는지 마이크는 어떻게 쓰는 건지 그리고 포인터는 어떻게 쓰고 슬라이드는 어떻게 넘기는지 그리고 연단은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체크를 미리 합니다. 발표하다 말고 뭐 슬라이드가 넘어가지 않아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네요 라고 말하고서 뭐 체크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진행자한테 리모컨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그런 거 물어볼 수도 있죠, 중간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맥을 끊고 발표가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면은 더 긴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듣는 사람들의 집중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발표를 준비한 것만큼 사전에 몇 분만 투자를 하면은 좀 더 성공적인 발표를 이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발표하려고 하는데 연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에 따라서 포스처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내가 손을 어떻게 할 건지, 연단 위에 손을 올려놓을 건지, 아니면 연단이 없기 때문에 차렷 자세로 할 건지, 마이크를 손으로 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옷에 장착을 하는지. 그래서 발표 전에 그걸 미리 체크하고서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서서 어디를 보면서 손은 어떻게 해서 발표를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서 발표하는 것과 그냥 갑자기 들어가서 내 몸이 이끄는 대로 발표하는 것이 이제 퀄리티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죠. 발표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지를 잘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발표의 전반부 한 20-30% 정도? 그 정도가 발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보통 내가 발표를 왜 하는지, 그리고 무슨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얻어갔으면 좋겠는지 그런 내용들로 시작을 합니다. 방송 같은 데 나가가지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발표하는 게 아니라면은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일 가능성이 크고 그 전문적인 내용을 한 20분 정도 동안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100%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그건 사실 어렵다고 봐요. 결국은 내가 전하고 싶었던 그 메시지를 사람들이 받아가느냐 아니면은 못 받아가느냐의 차이죠. 이 발표가 뭘 하려는지 모르는 채로 그냥 따라만 가가지고는 아무리 마지막 부분에 서머리를 보여줘도 청중들이 그 맥락을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발표의 전반부 한 20-30% 정도에는 청중들이 누구나 다 이해할 만한 내용, 그리고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청중들을 끌고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표를 시작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청중들의 관심을 끄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일반적이고 쉬운 내용으로 시작하는 건 좋은데 여기서 또 너무 일반적으로 가면은 내용이 또 굉장히 진부해져 버립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어느 학회 같은 데 가면은 거의 대부분 발표하는 사람들이 다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내용부터 시작을 합니다. 일반적이고 다 알아들을 수는 있지만 참신한 느낌은 전혀 없죠. 그리고 이 발표가 다른 발표랑 다른 점에 대해서도 전혀 예측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너무 일반적이지도 않고 그다음에 너무 전문적이지도 않은 적절한 시작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커버하려는 내용보다 살짝 큰 정도가 시작점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트로 부분이 잘 설명이 되고 청중들이 내가 발표하려는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잡힌 상태라면은 여러분들이 좀 디테일한 내용으로 들어가셔도 돼요. 편하게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잘 발표를 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한다?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건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을 잘 몰라도 여러분들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잘 받을 수가 있어요. 발표를 준비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그거죠. 발표 준비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다음 내가 계획한 대로 준비를 하고, 그다음 연습도 충분히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전달을 할 수 있겠는데, 내가 예측하지 못한 질문을 받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질문을 받게 되면은 당연히 내가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수도 있어요.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다 되진 않죠. 사람들마다 다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사람들마다 대응하는 게 좀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보통 두 가지로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것에 대해서 사실이 맞냐 틀리냐 그런 답이 있는 질문일 경우, 그런데 내가 그 답을 알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내가 그 답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내가 가능한 빨리 찾아보고서 연락을 따로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잘 모르는 채로 틀린 답을 주는 거는 답을 주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쁘죠. 물어보는 사람도 발표자가 내 질문에 대해서 완벽하게 답을 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대답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들이 있죠. 첫 번째 모른다고 대답을 했는데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또 모르겠고, 그래서 모른다고 대답을 하고, 세 번째 질문을 했는데 또 모르겠다. 그럴 경우 또 모른다고 대답하기가 참 어렵죠. 그럴 경우에는 그 질문 자체에 대해서는 답을 잘 모르겠다, 가능한 빨리 확인해보고서 답을 주겠다 라고 대답을 한 이후에 바로 끝내는 대신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발표자의 질문과 연관을 지어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주의해야 될 부분은 내가 모르는 걸 감추기 위해서 A를 질문했는데 B를 대답하라는 게 아니라 발표 시간에 소중한 질문을 받았으니까 가능하면 그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데 시간을 쓸 수도 있는 거죠. 발표 때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팁들이 있겠죠.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서 마치도록 할게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이 발표를 할 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발표를 하는데 자기가 만든 슬라이드를 보면서 읽는데 발음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발표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거를 보는 사람도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그냥 눈으로 보기엔 너무 뻔한 단어인데 내가 입으로 소리내서 말해본 적이 없는 거죠. 발표장에서 처음 발음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발표 자료에 적혀있는 단어들 정도는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발표 자료에 약어, 에크로님이라고 하죠. 약어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줄임말을 쓴다 하는 경우에는 그 줄임말이 어떤 것에서 왔는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너무 당연하게 써오던 말인데 사람들이 그게 뭐냐고 물어볼 경우에 답을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마지막으로 좀 사소할 수 있지만 이제 프로페셔널 하냐 마냐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레이저 포인터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발표자의 긴장감이 가장 많이 보이는 부분이 레이저 포인터인 것 같아요. 레이저 포인터를 쓰실 때는 설명하시는 곳에 고정을 시키시고서 그 부분의 설명을 다 마치고 다음 부분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 부분에 고정을 시키시고 발표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포인터를 가지고서 크게 원을 그리거나 흔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발표를 하는 사람은 그걸 의식하지 못하지만 설명을 듣는 사람들은 그 레이저 포인터가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죠. 이상으로 제가 생각할 때 발표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쭉 다뤄봤는데요. 이 외에도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딱 한 가지 꼽으라고 하면은 발표하는 내 모습을 머릿속으로 충분히 그려봐라 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발표할 기회가 생기게 되면은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발표를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